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직장 동료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영무원이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지난 1월 스토킹 예방과 방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한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달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스토킹 방지법 제3조는 정부와 지자체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과 주거시설 등을 마련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보호시설은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 직후 급박하게 가해자에게 벗어나는 동안 머무르는 긴급주거 지원과 가해자를 피해 이사 등을 준비하는 동안 사용하는 임대주택 주거 지원으로 나뉩니다. 긴급주거 지원은 7일 안팎, 임대주택 주거 지원은 기본 3개월 이상 머무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자 홍보에 나섰는데 서울시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긴급 주거 지원 형태의 스토킹 피해자 전용 시설을 개소해 운영 중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전용 시설을 만들게 됐고요. 그 스토킹 피해를 당한 분들, 특별히 그분들은 경찰에서 이렇게 스토킹 피해로 신고를 한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또 입소에 동의하시는 경우에는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까지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에 여성보호시설을 한 곳 더 늘려 총 4곳까지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전용 시설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단기시설과 장기시설을 모두 갖춘 지자체는 부산과 전남 2곳뿐입니다. 충남과 경남은 단기시설만, 대전과 강원은 장기시설만 마련돼 있습니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전용시설 없이 가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 쉼터를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선 보안 유지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들 시설에 머무르기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다른 이 특성이 있잖아요. 스토킹 범죄자들이 이제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극도의 노력을 하기 때문에 스토킹 쉼터가 엄청난 보안이 유지가 돼야 되고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추적 대상이 되면 안 돼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설이 아주 좀 부족하죠. 지난해 여가부를 통해 스토킹 범죄로 상담과 지원을 받은 사례는 9,770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여가부는 올해 말까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별도 주거 지원 시설을 전국 15개 기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TBS 김호정입니다.